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회담 취소를 선언한 직후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밝혀서 관심을 끌었죠.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임장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좀 성공적으로 북미회담 개최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한 직후에는 미국 정부가 금방이라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긍정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도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북한과의 긍정적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백악관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만일 북미 대화가 지난주에 완전히 틀어졌더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 이르면 오늘쯤 수십 건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고 제재 품목들을 불법 이송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 당국자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한 내용을 보면은 추가로 검토했던 대북 제재가 36건이나 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러시아와 중국 업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갑작스레 취소한 직후인 지난 24일에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당연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북한과 미국의 대화도 급물살을 타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재가 무의미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이렇습니다. 결국 미국 행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대북 제재 방안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양측의 판문점 실무회담이 오늘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의 이동과 의전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 접촉도 싱가포르에서 시작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 실무회담 전날 북미 양측은 핵심 의제인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며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성김 전 주한대사,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미 대표단은 각기 백악관 북측 지도부와 상황을 조율하며 전략을 가다듬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이르면 오늘 판문점 회담을 재개해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안입니다. 첫 수순이 될 북한 핵탄두의 국외 반출을 비롯한 비핵화 단계와 목표 시안, 이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 방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미국 대표단은 다음 주까지 서울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협상 상황에 따라 북측과의 접촉을 몇 차례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제 조율과는 별도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전과 경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실무팀 모두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도 이르면 오늘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2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전방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 전 미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해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판문점 북미 접촉에 투입된 성김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핵 문제에 정통한 인사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번 회담 성공에 의지를 보인 셈인데 북한 역시 미국 담당 외교관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임무에 투입된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006년 6월 국무부 한국과장에 임명된 이후 북핵 육자회담에 참가했고 2011년에 한국 주재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내는 등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에 가장 정통한 외교관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coordinate with our five-party partners to look for an opportunity to resume credible, meaningful, serious negotiations on the nuclear issue. 김 대사는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요한 임무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도 김 대사가 전격 투입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그리고 이번 회담 성공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미국 문제를 담당해온 관리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북한에서 내각 총리를 지낸 최영림의 수양딸로 1980년대 중반 외무성에 들어가 영어 통역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유럽과 동남아에서 열린 민간 전문가 모임에 나가 미국 정부 동향을 파악하면서 실질적인 북한 정부 대변인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화하죠. 최선희 부상과 함께 나온 최강일은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으로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박람 대표단의 일원이었고 당시 미국 정부 요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미국과 북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당 분야 업무에 가장 정통한 관료들을 투입한 것은 이번 협상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와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접촉한 북미 대표단이 이르면 오늘 다시 만나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도 싱가포르에 도착해 미국 측과 의전, 경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사회적 대화 복원 시도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소환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오르며 K-팝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로는 처음이고 외국어 앨범으로도 12년 만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경기와 영서, 경북 일부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양측의 판문점 실무회담이 오늘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의 이동과 의전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 접촉도 싱가포르에서 시작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 실무회담 전날 북미 양측은 핵심 의제인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며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성김 전 주한대사,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미 대표단은 각기 백악관 북측 지도부와 상황을 조율하며 전략을 가다듬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이르면 오늘 판문점 회담을 재개해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안입니다. 첫 수순이 될 북한 핵탄두의 국외 반출을 비롯한 비핵화 단계와 목표 시안, 이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 방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미국 대표단은 다음 주까지 서울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협상 상황에 따라 북측과의 접촉을 몇 차례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제 조율과는 별도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전과 경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실무팀 모두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도 이르면 오늘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2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전방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신경전을 거듭하던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 논의를, 싱가포르에선 의전과 경호 문제를 조율하며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회담은 안 열려도 그만이라며 극한 밀고 당기기 끝에 판문점에서 마주한 북한과 미국. 충분히 사전 탐색을 마친 만큼 곧바로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 논의를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의 방법으로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을 반출하자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개수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만큼 검증을 위한 사찰은 필수입니다.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that we want, and I think we'll get those conditions. And if we don't have the meeting. 미래의 핵 개발을 막는 핵실험장 폭파보다 훨씬 직접적인 조치로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던 리비아 역시 이런 방식으로 핵을 폐기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불가침 조약, 관계 정상화 등 확실한 체제 보장안이 따른다면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줄곧 북미 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만큼 트럼프식 해법이 제시할 당근에 따라 전격적인 초기 비핵화 조치를 수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판문점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와중에 북한으로선 가장 중요한 김정은 경호 점검이 싱가포르에서 본격화된 점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 모두 어느 때보다 열의를 보이는 가운데 예정일까지 남은 2주 동안 북미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군 통수권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도원 기자입니다. 극비리에 추진된 2차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에서 회담하던 시각 마침 이낙연 국무총리도 유럽 순방 중이었습니다.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이례적인 상황. 자유한국당은 2시간 동안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안 된 불안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 동안 김동연 제1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 이양을 군 통수권 이양을 제대로 하고 김정은을 만났는지 그 사실을 국민에게 똑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청와대는 군 통수권 공백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아무런 유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국무총리에게 군 통수권을 넘기지 않듯이 북한 방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통보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깜짝 회담이 수시로 열릴 수 있다며 논란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번 판문점 실무 접촉에 북한과 미국 모두 외교에 정통한 전문가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미국 측 실무회담 대표는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6자 회담 수석 대표까지 지낸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 불리는데요. 협상 파트너로 북한은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비난했던 최선희 부상을 내세웠습니다. 김정은이 아끼는 외교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임무에 투입된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006년 6월 국무부 한국과장에 임명된 이후 북핵 6자 회담에 참가했고 2011년에 한국 주재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내는 등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에 가장 정통한 외교관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coordinate with our five-party partners to look for an opportunity to resume credible, meaningful, serious negotiations on the nuclear issue. 김 대사는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요한 임무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도 김 대사가 전격 투입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그리고 이번 회담 성공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미국 문제를 담당해온 관리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북한에서 내각 총리를 지낸 최영림의 수양딸로 1980년대 중반 외무성에 들어가 영어 통역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유럽과 동남아에서 열린 민간 전문가 모임에 나가 미국 정부 동향을 파악하면서 실질적인 북한 정부 대변인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화하죠. 뭐. 최선희 부상과 함께 나온 최강일은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으로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박람 대표단의 일원이었고 당시 미국 정보 요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미국과 북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당 분야 업무에 가장 정통한 관료들을 투입한 것은 이번 협상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와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남북회담 결과 발표에서 북한은 비핵화 시 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죠. 실제로 구체적인 체제 보장 방법에 대해서 북미 간의 동상이몽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양측의 이견이 크게 노출되는 디테일의 악마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5.16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성과를 밝히는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 보장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밝히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7일 노동신문도 그들이 우리가 마치도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회담에 나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자신들이 어떤 수준의 체제 보장을 원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수교관계 수립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제재 해제나 경제적 지원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경우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체제 보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은 과거 자신들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밝힌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 및 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 핵 타격 수단의 전개 중단, 대북 핵 위협 중지 및 핵 불사용 확약,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 이른바 체제 보장 5개 원칙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관건은 이런 내용의 군사적 체제 보장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 보장 수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도 추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도 불리는 김창선 부장은 미국 측과 의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거쳐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싱가포르와 판문점 이 두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투트랙 담판이 북미 회담 성사의 마지막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일행 7명과 함께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소우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4일 베이징에 왔다가 26일 평양으로 돌아간 지 이틀 만입니다. 김 부장은 공항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오후 4시 반쯤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책임지는 인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과 함께 방한했고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분야 실무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김 부장은 싱가포르에서 조셉 헤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협상단과 만나 의전과 경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협상은 판문점에서, 의전 문제는 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김 위원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이 싱가포르로 향하면서 한때 좌초위기에 빠졌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좌초 위기를 겪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미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한 핵 폐기와 북한 체제 보장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마지막 삿바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실무 접촉 사실을 공식화하고 북한이 위대한 경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북한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접촉을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은 눈부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 대표단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측과 판문점에서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전 주한미 대사가 이끄는 미 대표단에는 후커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 등이 포함됐고 북측은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이끌고 있습니다. 육자회담 협상을 통해 오래 알고 지낸 김 대사와 최 부상은 사흘간 만남을 이어가며 비핵화 의제를 본격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상 공식화한 직후 양측이 본격적인 의제 논의에 나선 겁니다. A lot of people are working on it. It's moving along very nicely. So we're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회담의 의전과 경호 등 실무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접촉은 싱가포르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해익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나서 회담 장소와 이동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간 판문점 실무회담이 이르면 오늘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일단 숨고르기를 가며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판문점 실무 접촉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북미 간 판문점 실무회담이 가동된 것은 그제인 지난 27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상 확정한 뒤 개시된 겁니다. 양측은 첫날 핵심 의제인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 보장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며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각기 백악관 또 북측 지도부와 협상 상황을 조율하며 전략을 가다듬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어 이르면 오늘 판문점 회담을 재개해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김주 필리핀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 차관보 등이 북측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최강일 부국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제의 핵심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안입니다. 첫 수순이 될 북한 핵탄두의 국외 반출을 비롯한 비핵화 단계와 이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다음 주까지 서울에 머물 것으로 전해져 협상 상황에 따라 북측과의 실무 접촉을 몇 차례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의제 조율과는 별도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전과 경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대표팀 모두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도 이르면 오늘부터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져 2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전방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소환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이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친 이명희 씨가 서울경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지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선 이 씨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사에서 상습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이 씨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년 전 인천의 호텔 공사 현장에서 이 씨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뒤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이 씨가 가위나 화분을 던지기도 했다며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증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질폭행뿐 아니라 탈세와 밀수까지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수사당국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를 살펴볼 텐데요. 아동학대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직률도 높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 상담사 21명이 근무하는 경남 지역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상담사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또 사후 관리를 진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현재 상담사 1명이 지역 아동 9,700여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인구와 비슷한 규모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상담사 1명이 1,800여 명을 담당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 아동 발견율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 학대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적은 수의 인원들이 많은 아동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수도 좀 더 늘려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4.3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근무 시간이 10.6시간이니까 1.34배 더 많은 시간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호봉 산정 없이 연봉은 2,700만 원 수준으로 갔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의 80%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이직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고 건수도 점점 많아지는데도 그 상담원들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이걸 전혀 생각해주지가 않아서 잊을만 하면 언론에 집중 조명되는 아동학대 사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고려할 때 전문 인력과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해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난항 끝에 연정 출범을 눈앞에 뒀던 이탈리아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임 총리 지명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80여일간 지속된 무정부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신임 총리 지명자가 나흘 만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연정의 두 축인 오성운동과 동맹이 합의한 내각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했는데 경제장관 후보가 거부되자 정부 구성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Ho rimesso il mandato che mi era stato conferito da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Mattarella di formare il governo del cambiamento. 경제장관 후보로 천거됐던 파올로 사보나는 유럽연합과 유로화에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런 반EU 성향을 승인 거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La designazione del Ministro dell'Economia costituisce sempre un messaggio immediato di fiducia o di allarme per gli operatori economici e finanziari. 이에 따라 이탈리아 새 정부 출범은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오성운동과 동맹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선을 다시 치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총선 이후 연정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온 사이 80여일의 역대 최장 무정부 상태를 기록한 이탈리아 전국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도로로 미끄러진 유모차를 구한 택배기사가 서울경찰청이 인증하는 포도리 안심택배 1호로 선정됐습니다. CJ 대한통운 소속 이재왕 씨인데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차로에서 보호자가 손을 놓쳐서 도로로 미끄러지던 유모차를 택배차로 막아서 사고를 막은 바가 있습니다. 포도리 안심택배기사는 CJ 대한통운과 서울경찰청의 업무 협약에 따라 주민안전과 범죄 예방의 공로가 있는 택배기사에게 주는 인증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박동원, 조상우 선수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동원 선수는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고 조상우 선수는 합의한 관계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넥센의 박동원 선수가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이른바 중강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박동원 선수는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10차례에 걸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분한테 하신 말씀 혹시 없으세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실망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실 건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조상우 선수는 합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박동원, 조상우 선수는 지난 23일 원정 경기 숙소인 인천의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일부 진술을 확보했고 이어진 피해자 조사에서 성폭행당했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선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남북 정상이 수시로 회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남북 셔틀 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통령 직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남북회담 파격이 정식 회담만큼이나 의미가 크다고 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남북 정상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격식을 갖춰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회담 정례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대 현안이 생기면 언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는 수시 접촉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상시 회담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할 제도적 준비도 지시했습니다. 직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외교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돌발 회담에 대비한 취재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군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매듭을 푸는 이른바 셔틀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남북 정상 간 공조 체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군 통수권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도원 기자입니다.
극비리에 추진된 2차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에서 회담하던 시각 마침 이낙연 국무총리도 유럽 순방 중이었습니다.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이례적인 상황. 자유한국당은 2시간 동안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안 된 불안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 동안 김동연 제1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 이양을 군 통수권 이양을 제대로 하고 김정은을 만났는지 그 사실을 국민에게 똑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청와대는 군 통수권 공백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아무런 유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국무총리에게 군 통수권을 넘기지 않듯이 북한 방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통보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깜짝 회담이 수시로 열릴 수 있다며 논란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는 반평화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고,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사실상 선거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트집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공세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사실상 지방선거를 포기한 한국당이 네거티브와 색깔론을 꺼내들기 시작했다며 국민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위기 속에 당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한국당에는 보수라는 이름도 부끄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가고 있는 진전된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평화적인 행태를 할 것입니다. 야권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원 보증인처럼 비핵화 의지를 대변했지만 정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북한의 생명줄인 핵 문제 협상이 김정은의 위장평화쇼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절대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혁 개방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고 참혹하게 물러날 수가 있어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미국과 북한의 최종 협상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공동의 목표나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부가 남북 공조는 잘하는데 왜 한미동맹은 남북 공조만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결의안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결의안에 담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